안녕하세요. 가족기업연구소 미스터오입니다. 스트래티직 웰스 아키텍트, 전략적 부의 건축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챗 GPT에게 알려주고 명명에 달랬더니 지어준 이름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여 년간 저는 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컨설팅, 기업의 이윤을 세금을 적게 내고 개인화하는 컨설팅, 기업가 자산가 분들이 땀 흘려 일구어 놓은 재산을 안전하게 2세에게 넘겨주는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끝까지 시청, 그리고 상담 신청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중요한 내용을 얻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18일 새 정부 국정기획위 국세청 업무 보고에서 국세청은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어들일 수 있다는 보고를 해서 말입니다. AI가 세금을 걷는데도 활용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꼬마빌딩의 기준시가는 시가의 40에서 60%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20여 년간 컨설팅을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몇 차례 세무상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만 저와의 1차 상담을 마치고는 아주 편안한 얼굴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귀가하셨고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세 100억의 건물을 갖고 있어서 세금 50억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으셨는데 실제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니 예상했던 세금보다 훨씬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2020년부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제가 눈코 뜰 새 없이 많이 바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 꼬마 빌딩 감정평가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개정하면서 국세청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0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 처리 규정을 제정하고 감정평가 예산을 책정하여 꼬마 빌딩 감정평가 사업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하던 세금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매매 사례가 등 시가가 없으면 그냥 공시지가로 과세하였는데 이제는 상속증여세의 결정 기한 중에 낮게 신고된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자기 예산을 들여서 감정평가하여 과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5년간의 감정평가 사업의 투자 수익률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기간 중 총 예산 202억을 투입한 결과 과세가액은 4조 1,800억, 세금은 2조 900억이 증가하여 투자 수익률이 무려 1,030%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 고무된 국세청은 2025년 예산을 기존 45억에서 95억으로 2배 늘리고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의 범위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만을 대상으로 하였었는데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택,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4월 24일 신문기사인데요. 성수동 기준시가 60억짜리 꼬마 빌딩이 320억 원의 감정가액으로 과세했다는 기사입니다. 30억의 세금이 16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납세자분은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2023년 10월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정말 부동산 자산가들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일순간에 너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감정평가로 과세된 케이스에 대해 많은 조세불복이 이어졌습니다만 국세법령정보 시스템 및 제가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 입수한 감정평가 과세 관련 조세불복 소송 재판 결과입니다. 약 30여 건의 소송에서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이 승소했고 납세자가 승소한 사건은 아주 일부입니다. 납세자가 승소한 사건도 꼼꼼 따져보면 국세청이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아니라 감정평가액을 산출한 기준일이 상속 개시일이 아닌 결정 기한 내의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 기간 중 가격
변동의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게 잘못되었다는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2024년 8월 20일 고등법원의 판례 일부를 인용한 것인데요.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액, 즉 공시지가로 신고하였는데 국세청이 그걸 감정평가에서 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 공평뿐 아니라 시가주의 원칙 및 실질 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그래서 감정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2024년 8월 26대 강민수 국세청장이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정권이 바뀌면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만 대신에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국회의원이 27대 청장 후보자로 내정되었습니다. 하마평 섬뜩합니다. 재계의 저승사자. 과연 꼬마 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대하는 새 청장의 기조는 어떠할까요? 그 정책의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새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기조로 돈 쓸 때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자산가 분들은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의 걱정에 잠 못 이루면서 걱정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희와 함께 이 파도를, 이 난국을 헤쳐나가시죠. 이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 건은 2023년 10월 처음 미팅을 하고 2024년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 건입니다. 주변 매매 사례가가 있어서 유난히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던 건입니다. 대표님의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아서 이리저리 고민하고 계시던 차에 감정평가 사업을 뒤늦게 접하고 걱정 그득한 얼굴로 저희에게 상담 의뢰하셨던 건입니다. 이 건의 경우 감정평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17, 8억의 세금이면 해결될 것을 감정평가액을 반영하면 무려 세금이 63억으로 45억이나 증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건입니다. 본 건은 총 소요기간 7년, 예상세금 10.3억의 안을 제안드려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입니다. 그 절세 효과는 53억에 달합니다. 그 전략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1단계 전략은 부동산의 증권화,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을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통해 소유 자산의 양태를 부동산에서 주식 출자 지분으로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2월과세, 과밀 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현물출자 법인 전환, 자산평가액을 기준시가로 감정평가액으로 제3의 가격으로 평가할 것인가, 유한회사 전환, 주식회사 전환 등 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세법과 상법에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하고 꼼꼼한 검토와 함께 전략이 설계됩니다. 2단계 전략은 특정법인 증여, 특정법인 이는 세법상의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법인, 자녀법인 등으로 많이 칭하고 있는데요. 자산을 물려받을 자녀들 중심으로 주주 구성이 된 법인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와 시행령 제34조의 5를 근거로 구체적인 전략이 설계됩니다. 간략히 전략을 요약하면 증권화된 아버지의 자산을 자녀법인에게 자녀법인 주주 1인당 최고 1억 원 이내에서 매년 증여, 양도, 기타의 방법을 통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 2단계의 전략을 통해 아주 탁월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제안하는 부동산 증권화 및 특정 법인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첫째, 부동산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감정평가액, 기준시가액 또는 제3의 가격. 둘째, 현재 시점의 평가액으로 자산가액을 고정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 셋째, 이것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인데요.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넷째, 보유 자산의 양태를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바꾸면서 자산 가격의 조정 탄력성을 높이는 전략. 다섯째, 이월된 양도소득세의
자산 가치 하락 효과를 이용한다. 여섯째,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법인세로 바꾸는 세목 변경 작업을 한다. 일곱 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자녀들이 직접 부담하는 세금 없이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을 내는 세금의 납세 주체를 변경함으로써 납세 재원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킨다. 그 외에도 임대 수익이 된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뀜으로써 개인 소득세의 절세 효과도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자산가의 날벼락을 다뤄봤습니다. 시간상의 제약, 온라인상 공개의 한계 등으로 아주 세세히 오픈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대면 상담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회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사오니 궁금한 거 많이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위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거나 아래 신청 링크로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연, 자산 승계 전략에서 절세 전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납세 재원입니다. 납세 재원 마련이 왜 중요한지, 납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편합니다. 감사합니다.